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라는 명분으로 네거티브를 일삼던 윤석열 측에서 하루 만에 역풍을 맞고 입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윤석열 측에선 또 공공지원금이 가는 거 수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윤석열의 장모, 부인 김건희, 그리고 주변인들 논란부터 챙겨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 무슨 염치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지적이 이어진 바 있었습니다. 이후로 언론에서도 문준용 작가를 저렇게 따옴표를 치며 여기저기서 흔들어댔었는데요. 이 모든 소스가 윤석열 측으로부터 나왔던 거고, 한층 더 들어가면 곽성도 의원 측으로부터 나왔던 거죠. 이에 대해서 문준용 작가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논란을 부추기는 지원금은 미술관이 전시를 하기 위해 작품을 구매한 비용을 뜻하는 건데, 미술관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예산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 작품이라서 세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작품은 세금으로 산다는 거고요. 기관에선 이런 걸 뭉뚱그려 지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행정용어에 불과하다는 건데, 정치인들이 이 단어를 보고 신이 났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대통령 아들한테 세금을 왜 이렇게 퍼부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딱 좋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는 특히 코로나 생계 지원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수준 참 한심하다, 이렇게 직접 대응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도 언론은 공공지원금 또 받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데일리한 보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선비즈의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장제원 아들 경찰 폭행, 그리고 곽상도 아들 논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이고 균형 잡아야 할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할 거면 그냥 유튜브 개인 채널 파든가 블로그에다 글 올리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언론의 논조대로 제가 표현해보자면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고 감싸던 진중권조차 해당 논란에 대해선 실드가 아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문준용 물고 늘어져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이러한 윤석열 캠프에 대해 심심한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캠프에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역풍을 맞고 비판을 받자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해당 논평을 철회했다고요. 문화예술인 지원에 관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심화돼선 안 된다, 이런 캠프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삭제된 논평을 인용해 캠프의 입장이 대변되는 일이 없도록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냄새 피웠던 과거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대변인이 캠프의 공식 입장과 이견이 있어 철회됐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무슨 비판만 나오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고 나는 금시초문이라 하고 결국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있는 장제원 사퇴 소식이 왜 아직도 없냐? 이외로도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만 하겠냐? 윤석열은 누구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민희 전 의원 또한 해당 소식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장모 윤우진 건 뿐만 아니라 지금 부인 김건희 씨 논란 관련해서도 매우 심각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한때 윤석열 대항마라고 불리던 최재형 씨, 결국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4.15 총선 비정상적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선관위에 해명을 촉구한다, 민경욱 로드를 걸어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잠시나마 주목받을 땐 좋았겠죠. 그런데 결국 배신자의 최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중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억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이런 사람이 감사원장까지 했으니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떻게 돌아갔겠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대선 이후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사람 같습니다. 시대착오적이란 생각밖에 안 되고요. 애국가 4절까지 재창하는 걸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최재형 캠프, 그때 이후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BTS에 쏟아진 외신들의 찬사라는 거고요. 무려 생중계를 100만 명이 라이브로 지켜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고 주위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BTS 같은 경우엔 백신을 홍보하기도 했죠. 이외로도 인종차별, 혐오 방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인 위주의 유엔 총회가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게 된 건 BTS 덕분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엔 국가 정상 대표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전 세계 청년들의 대표로 참석한 BTS,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국격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류군 시인은 BTS 단독으로 유엔 가서 연설했으면 지금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을 하자 아주 평화롭게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고발사주, 손준성, 김웅, 국민대, 김건희, 장제원 아들, 윤석열 호감도 꼴찌, 윤석열 망언, 이해로도 정점식, 윤희숙 등등 이런 논란들은 씻은 듯 사라지고 오직 대장동 의혹으로 뒤덮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부동산 개발의 본질적 폭력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연설에서 남, 북, 미, 중 함께 종전선언하자고 연설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 탔다는 소식보다도 훨씬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연관이 크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말 내내 따릉이 보도를 엄청나게 이어가고 포털 뒤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왜 언론은 침묵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해도 너무하단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을 민주정부 4기에서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한반도 평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와중에 역시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평화는 선언으로 찾아오는 것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며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매사가 시비고 반대만 하는구나, 그냥 뭐래도 반대하는 것 같다, 딱히 국민의힘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선언하자는 거 가지고도 저렇게 비난하냐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준석 대표는 박미길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며 비난을 또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들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대북 정책이라는 게 있냐? 가서 사고나 치지, 미국 가도 도움 안 된다. 도대체 뭐하러 미국 가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회방 놓으러 가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에 다음 대선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쌓아왔던 수많은 가치들, 달라진 국격과 위상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